자, 오늘은 고려의 대외 관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려의 대외 관계. 우리 고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표 한번 보시면은 호족과 문벌귀족, 무신 이런 식으로 지배 세력이 있고 그 옆에 침략 국가로 거란, 여진, 몽골이 있잖아요. 이들이 각각 고려를 침략을 했었던 것입니다. 고려는 무려 3번의 그 외적에게 침략을 당했었던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국가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시달린 국가였는데 필기를 좀 해보면서 같이 적어 볼게요. 배경으로는 일단은 송나라가 통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송의 통일과 거란, 우리 요나라를 만든 거란의 성장으로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다원적 국제질서가 만들어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하나의 절대 강자가 판을 독점하지 않고 여러 국가가 세력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모든 걸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힘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 다원적 국제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국 대륙은 오랜 분열기였던 5대 10국 시기를 수습하고 송나라가 통일을 하게 돼요. 송나라는 문화적으로 뛰어났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북방민족이 일대인 우리 유목민족인 거란족, 우리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고 발해를 멸망시키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송나라를 압박해오기 시작을 하는 이러한 대립구도가 형성이 된 게 당시 시기예요. 여러 국가가 대등하게 황제국을 표방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송과 거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이제 서압, 대월 같은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황제국이라고 표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팽배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고려는 실리와 자존심을 모두 챙긴 영리한 외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왕내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외왕내제. 대외적으로는 중국 왕조와 책봉 관계를 맺고,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황제국을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게 됩니다. 음악은 수행평가가 이렇게 많아? 네. 보고서, 간마, 제작관일제, 전자책, 성찰일지까지? 피가 말리는군요. 피가 말려. 선생님 저희 거 대신 해주세요. 응? 저희 목소리 대신 해주세요. 안 돼. 영주스 무서워. 더럽게 많네. 어쨌든. 외왕내제라는 게 무엇이냐? 외적으로는 우리가 왕이야. 우리는 황제가 아니야 왕이에요. 대신에 대내적으로는 우리는 황제예요 라고 해서 외왕. 외적으로는 우리는 왕이지만 왕보다 황제가 더 높은 거죠? 알고 있죠 이거는?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칭하고 우리는 왕이라고 칭하면서 황제, 왕이 황제에게 충성하는 이러한 구조인데, 외적으로는 우리는 왕이야. 하지만 내적으로는 우리는 황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외왕내제라고 하는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책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황제가 주변 국가의 군주에게 공식적인 관직이나 왕의 타이틀을 부여하는 것을 책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우리의 동생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완전히 우리를 식민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통치 체제는 유지해주되 너는 그렇지만 우리의 동생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책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는 우리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고려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 북진 정책을 시행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 거란이죠. 거란. 거란입니다. 고려는 거란을 철저하게 배척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만부교 사건이라고 했었던 거 있습니다. 낙타 50마리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에다가 묶어서 굶어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 그 다음에 거란을 배척하는 대신에 고려는 선진 문물이 뛰어났었던 발달했었던 송나라와는 긴밀한 관계를 맺는 친송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용어들이 다 한자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북진이라고 하면은 북쪽으로 진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친송이라고 하면은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방금 말한 거를 적을 것 같아. 북쪽으로 진출하다. 그리고 친송은 뭐겠어? 친하다, 송나라. 유치하게 적는 거야. 이런 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친하다, 송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해서 친송 정책을 펼치고 고려는 송의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송나라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거란을 등 뒤에서 견제해줄 든든한 파트너로 고려가 꼭 필요했었던 것이에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송나라가 있고 여기에 거란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고려가 있습니다. 즉 우리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을 했을 때 만약에 송과 고려가 연합을 한다면은 고려가 뒤에서 공격을 하는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연합을 했어야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것들 표들 같은 것들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이 침략 국가들이 좀 많이 이름들이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이 앞으로는 계속 거란, 요나라, 여진은 금나라, 몽골은 원나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어쩔 때는 거란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요나라라고 하고 또 여진은 또 어떤 때 금나라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선생님이 요즘 마트를 가니까 계란이 요즘 금값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계란이 요즘 금값이다 라고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계란이 요즘 금값이래. 이게 나중에 진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계란이 요즘 금값이래 라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왜 안 터지지? 고등학생 애들은 엄청 웃었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계란이 요즘 금값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조금 더 어느 순간 생각이 날 겁니다. 선생님도 가끔 생각이 안 나면은 계란이 요즘 금값이지. 계란, 거란, 여진 금.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시험 볼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에 안 적고 적어야지 여기다가. 계란이 요즘 금값이다라고 얼른 적으세요. 시험 볼 때 적힌 거예요. 계란이 아니야,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으니까 얼른 적으세요. 계란이 요즘 금값이라고. 아니 이거 초성만 알아도. 자, 고려와 거란의 충동입니다. 이제 거란은 요나라, 우리 거란이자 요나라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 고려가 아닌 송나라였어요. 송나라를 근데 공격하려고 하니까 뒤통수가 근질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란이 송나라를 치기 전에 송과 고려의 연합을 끊고 후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경고를 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고려를 침략을 하게 돼요. 이 거란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본 외교관이 우리 바로 서희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맞아요. 그 서희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서희입니다. 서희는 거란의 장수 소손영을 만나서 담판을 벌이게 되는데, 말로 하는 담판을 벌이게 되는데, 배경을 먼저 써볼게요. 거란 요 나라 거란이 송과 전쟁 전에 송과 고려의 연합 막고자 침입 연합 막고자 침입 연합을 막고자 침입했다고요. 1차 총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되고, 우리 고려가 거란이 고려를 침입한 거는 드라마로도 최근에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만들어졌는데 고려-거란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거 되게 잘 맞는 작품이거든요. 우리 누가 나왔더라? 누가 나왔어? 그 주인공이 누구였지? 아씨 갑자기 저희 아빠 우리 아이돌이었는데 아이돌 아니었어. 잘생겨요. 안 잘생겼어. 네? 한감자? 마음 같아서 9시간 몰아보기를 같이 보고 싶긴 하네. 지금 다 보여줄 수 없어요. 나도 다 보고 싶지만 바빠요. 자, 거란과 이제 소송령과 서란이 소송령과 만나서, 아니, 서희가 소송령과 만나서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1차 침입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서희의 담판. 거란의 소송령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려는 신라 땅에 세려는데 왜 고구려의 옛 영토까지 차지하고 있냐? 왜 우리와는 교류하지 않고 송나라만 친하게 지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억지를 부리게 되는 거죠. 서희는 이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나라 이름이 왜 고려개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옛 땅도 사실은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너희랑 교류하고 싶은데 그 길목을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려가 있고 그 옆에 거란 오른쪽에 여진이 있었어요. 처음에 여진은 고려의 동생 국가다라고 하면서 세력이 약했지만 거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여진이 세력이 힘이 커지고 결국에 거란을 물리치고 이 지역을 차지한 이가 바로 금나라 여진이라는 나라거든요. 그 전에 일단은 거란이 일단 지금 먼저 힘이 센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랑 교육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땅, 여기 있는 이 땅을 지금 여진이 이런 식으로 다스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 지역을 가지 못하고 너희랑 교류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도와줘 라고 하면서 서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서희의 말을 들은 거란은 여진족을 함께 몰아내고 압록강 동쪽의 땅을 고려가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 한마디로 언어된 이 땅이 바로 강동육주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송과 외교 단절을 약속하고 강동 육주를 회복하게 됩니다. 획득. 성종때입니다. 1차 침입은 이렇게 훈훈하게 끝난 듯 했지만 그 거란이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야. 군대까지 끌고 가서 땅만 내주고 온 꼴인 거예요. 게다가 고려가 거란과의 약속을 깨고 송나라와도 계속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화가 난 거란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2차 침입을 하게 되고 개경이 함락되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개경 함락. 개경이 함락되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에 외교를 약속한 후에
외교 약속 후 거란이 철수하게 됩니다. 거란 역시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고려군의 후방에 또 부담도 있고 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래? 우리 그럼 이쯤에서 그만 공격할게. 너네 진짜 다음에 송나라랑 거래하지 마. 송나라랑 교역하지 마. 라고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 침입이에요. 우리 방심한 거란군을 고려에서 3차 침입 당시에 또 거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고려를 공격을 하게 되고 우리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이 3차 침입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대승. 고려의 또 한 명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방심한 거란군을 귀주라는 곳으로 유인하여 멸망에 가까운 대패를 안겨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전투를 귀주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칸이 없네요. 여기 밑에다가 적읍시다, 여러분. 귀주대첩. 귀주대첩을 끝으로 해서 거란은 다시 고려를 만만하게 보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송, 거란, 고려 그 누구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균형 상태인 다원적 국제 질서가 계속 유지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원적 국제 질서가 유지된다. 그리고 고려는 이에 맞서기 위해서 또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나 사실 나와야 해요. 우리 고구려 때도 뭐 지었어요? 고구려 연개소문이 뭐 지었어요? 천리장성을 지었잖아요. 근데 고려 때 또 천리장성을 짓는다고요? 왜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라고 물어봐야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무슨 밈 아니야? 어쨌든 왜 그러느냐, 고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우리 고구려 때 지은 천리장성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려에서 지은 천리장성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세운 것입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진짜 산과 산 사이에 진짜 모든 성을 지어서 실제로 천리가 되는 길이들을 쌓은, 우리가 1리를 보통 4km 정도라고 하니까 천리면 몇 킬로예요? 4,000km 정도죠. 4,000km 정도 되는 거리에 대한 성벽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닌가? 1, 2가 4km가 맞나?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천리가 되는 약 그에 가까운 길이의 성벽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귀주라고 하는 곳에서 귀주대첩이 있었고, 여기는 안융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외교단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홍화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마지막에 성에서 거란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수백 배의 화살을 맞아서 완전히 고슴도치가 되었다 해가지고 죽은 사건들 또한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여러분. 26쪽입니다. 고려와 여진의 관계입니다. 다음은 고려와 여진의 관계입니다. 당시에 거란이 힘이 세서 북쪽에 거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진과 몽골이 기원이 되는 유목민족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창기에 거란이 힘을 합쳐서 성장한 것 뿐이에요. 이 거란 다음에 등장하는 유목민족이 바로 여진이자 우리 금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진이 무슨 나라라고? 금나라. 거란은 무슨 나라죠? 계란. 요나라죠. 요나라. 거란은 요나라, 여진은 금나라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시험에는 여진과 금을 동시에 제공해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거 여진이라면 금나라구나 라고 하면서 유추하면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란 다음에 등장하는 유목민족이 바로 여진, 금나라이고 또 13세기에 들어서는 우리 몽골, 원나라라고 하는 것들도 성장하게 돼요. 거란도 있고 여진도 있고 몽골도 있지만 당시에 가장 활약했었던 것이 거란이고 거란이 이제 고려 거란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란은 세력이 약해지고 그 옆에 있었던 여진이 또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 상황들, 이게 북방 유목민족들의 당시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여진족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기면서 특산품을 바치게 됩니다. 초기에 여진족은 부족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어서 힘이 약했지만 당시 고려를 부모님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공손하게 섬겼습니다. 말이나 담비 같은 가죽 같은 특산품을 바치기도 했어요. 고려 역시 이들을 식량으로 달래거나 포섭하는 회유 정책들도 펼치면서 평화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12세기 초에 여진이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진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세력이 커진 여진족이 이제 우리가 고려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고려의 국경을 침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려도 군대를 보내 맞서 싸우지만 번번이 패배하게 되고 여진족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타고 들판을 내는 강력한 기병 중심 부대였어요. 그러나 고려군은 보병 중심 부대였기 때문에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느냐, 우리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들어봤어요? 네.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관과 별무반이에요. 윤관과 별무반. 윤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왕에게 우리 저들의 기병을 막으려면 우리도 특수부대를 길러야 합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려의 특수부대가 바로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복은 그리고 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된 우리 별무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북방으로 진격해서 여진족을 실질적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즉 여진 정벌 및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그곳에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확보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이를 동북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이 동북구성이 고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진족에게 다시 돌려주는 상황들 또한 벌어지게 돼요. 영토를 잃은 여진족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었고 간청했었고, 개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탓에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고려 입장에서는 이 신뢰를 위해서 땅을 반환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땅을 돌려받은 여진족이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즉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진족의 금건국, 그리고 기억에는 금건국이라고 적어주세요. 금건국 해놓고 여진족이 요나라는 어느 나라죠? 거란을 요를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금나라는 어디라고요? 여진이죠. 여진. 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마침내 부족을 하나로 합치고 금나라는 이제 제국을 건국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우리 요나라 거란을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금나라는 이제 과거 자신들이 부모를 섬기던 고려를 향해서 칼을 들이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군신 관계 요구. 여진이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고려 내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여요. 화가 나죠. 아니 맨날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학년 학생이 여러분 보고 아 우리 형 동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1학년 학생이 힘이 좀 키가 크니까 우리 수인이 보고 너 앞으로 나보다 내 부하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때려야죠. 때리게 됩니다. 실제로 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려 내부에서는 자존심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반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의 최고 집권자였던 이자겸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사람 보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자겸은 생각이 달랐어요. 금나라랑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다가는 자신들의 권력을 잡고 있던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는 당연한 이치다 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내가 싸우게 되면 나도 어딘가 맞고 나도 피해를 입는 것들이 두려운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막 또 불타고 이런 것들이 두려울까라는 두려움으로 아 그래 우리가 너의 동생 할게 너의 부하 할게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금은 중국 본토의 송나라까지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얘들아 이자겸이 정권을 안정하기 위해 정권 안정을 위해서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했던 세력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우리 수도를 서경이라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나라를 정벌하러 가면 안 됩니다. 정벌하러 가야 합니다 하는 묘청이죠. 묘청이라는 사람이 이자겸의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면서 우리 금나라 정벌하러 가자. 우리 서경으로 옮기게 되면은 금나라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될 것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묘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 구분이 되죠. 이자겸 우리 여기 배웠었던 이 시기입니다. 봐봐요. 이자겸의 난 이후에 금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경 세력으로 천도하고 서경 세력들이 서경으로 천도하고 금국에 대한 정벌을 건의했었다. 이에 개경 세력인 김부 시기에 제압했었던 것들이 바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자 묘청의 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순된 시간들이 흘러서 국내에서 무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불씨를 만들게 돼요. 아울러 영원할 것 같던 금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대외 정세는 또 한 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대외교류에 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고려 같은 경우는 송나라와는 선진 문물을 수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금, 은, 인삼들을 보내고 비단, 차, 서적, 책을 받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또 거란, 여진, 일본과는 필요할 때 교류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거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온 것이 거란에서 대장경을 들여와서 우리 고려의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불교 성전이에요. 불교 성전인 초조대장경을 제작하는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려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무역항인 병란도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동아시아의 네로라는 상인들이 모이던 국제 무역항을 우리 병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인천국제공항 같은 느낌이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서역 상인들과 교류하게 되는데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서역 상인들이 배를 타고 이 병란도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쪽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바로 이름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문 이름인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이 벽란도와 코리아라고 하는 점입니다. (50분까지잖아요) 그쵸? 네. 쉴까요? 선생님이 문제 몇 문제인지 얘기해줬어? 객관식 몇 문제인지? 25문제예요. 객관식 25문제, 서술형 2문제입니다. 왜? 객관식 25문제, 서술형 2문제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